자, 분자의 구조와 성질에서 이제 결합의 극성 봅시다. 결합의 극성을 보려면 일단은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개념부터 알아야 되는데,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거는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한 두 원자가 공유 전자 쌍을 상대적으로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원자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다 잡아당기는 힘이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원자 핵이 가운데 있는 공유 전자 쌍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원자가 붙어 있게 되면은, 그러니까 플로린이 공유 전자 쌍을 두면 이 플로린 원자 핵과 여기 원자 핵이 공유 전자 쌍을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서로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플로린하고 수소랑 같이 두면은 수소보다는 플로린이 잡아당기는 정도가 더 세요. 왜 그러냐면 얘는 전하량이 어떻게 되고, 원자 번호가 9번이고 1번이니까, 그치? 유효 핵전화 자체도 얘가 더 크고, 그쵸? 그 다음에 근데 무조건 원자 번호가 크다고 더 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원자 반지름이 더 커지게 되면은 껍질수 증가에 따른 뭐도 있으니까, 가리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전기 음성도는요, 미국의 화학자 플링이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가장 큰 원소를 누구라고 봤냐면은 플로린이라고 놓고, 플로린의 전기 음성도는 얼마로 정했어요? 4.0으로 정했어요. 이게 제일 커요. 4.0으로 정하고, 이 값을 기준으로 다른 원소들의 전기 음성도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음성도가 크면 결국에는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커지니까 전자쌍이 뺏기는 건 아니고 약간 어떻게 돼요? 치우쳐요. 그럼 전자쌍이 치우친 쪽은 무슨 전하 띄겠어? 마이너스 전하. 전자쌍을 상대적으로 뺏긴 쪽은 무슨 전하 띄어요? 플러스 전하. 그래서 이게 분자가 전하를 상대적으로 띄게 되는 현상이 벌어져요. 전기 음성도가 서로 다른 원자끼리 결합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힘이 평형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 음성도는 일단은 원자의 크기가 작고 원자 핵의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가 커지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가 커져요. 따라서 이게 이제 원자 반지름 증가에 따른 가리움 효과가 더 클 거냐, 아니면은 전하량 증가에 따른 핵전하의 유효핵전하 증가가 더 클 거냐, 이 두 가지를 따져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주게 되는 건데, 자, 전기 음성도도 마찬가지로 주기성을 가져요. 그러면 같은 주기 안에서는 일단은 원자 반지름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작아져요. 그리고 유효핵전하는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가 대체로 어떻게 됩니까? 커집니다. 두 까닭은 방금 설명을 했죠?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고 유효핵전하는 커지니까. 근데 같은 족에서는 일단 유효핵전하는 커지죠? 네. 근데 원자 반지름도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영향력이 누가 더 크냐면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가 대체로 작아져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가? 반지름이 커지는 영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자, 그래서 전기 음성도는 이게 값이 일종의 규칙성을 가져가지고 몇 개를 외워주는 게 편해요. 자, 수소는 2.1로 고정값. 자, 그 다음에 봐봐. 리튬부터. 이 주기는 리튬이 1.0이죠. 네. 얼마씩 커져? 0.5씩 커지죠. 그래서 플로린이 얼마다? 4.0이에요. 그 다음에 이 주기 보면은 0.9에서 1.2 얼마 커져요? 0.3. 그 다음에 0.3, 0.3, 0.3, 0.4, 0.5 이렇게 커지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이 주기는 0.5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두는 게 제일 편하고, 하나만 외워두면 되니까. 일단 3주기는 0.9를 기준으로 0.3씩 커지고 플로린하고 염소하고는 1.0 차이가 난다. 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외워놓으면 풀기가 편해요. 상당히.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어차피 전기 음성도가 비금속 원소의 공유결합을 갖다 형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금속 원소 수소 정도는 외워주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18쪽 원소는 어차피 공유결합 형성을 하니까 전기 음성도가 없어요, 그냥. 네.
자, 그래서 주기에 따른 전기 음성도는 일단 어떻게 됩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져요. 근데 주기가 작을수록 큽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걸 이제 왜 배우냐? 왜 배우느냐? 즉, 이 결합의 극성과 쌍극자 모멘트, 분자의 극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배우게 되는 건데, 자, 보면은 결합의 극성, 공유 결합을 형성을 했었을 때 이 결합 자체가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고 극성 공유 결합이 있어요. 근데 결합의 극성과 분자의 극성 여부는 관계가 없어요. 단순히 결합이 극성이냐 무극성이냐만 따져주게 되는 건데, 무극성 공유결합은 같은 원자끼리 결합하면 무조건 무극성 공유결합이에요. 예. 같은 원자끼리 결합을 하면, 왜 그러냐면은 같은 동일한 두 원자는 전기 음성도가 똑같기 때문에 공유 전자쌍을 어느 한쪽이 상대적으로 잡아당긴 힘의 크기가 크지가 않아요. 한쪽으로 치우치지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치우친 쪽이 무슨 전화 띈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마이너스 전화. 뺏긴 쪽이 플러스를 띄게 되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부분적인 전화가 생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같은 원자끼리 결합은 무슨 결합이다? 무극성 공유 결합이다. 자, 그런데 서로 다른 원자끼리는 전기 음성도가 다르니까 무슨 공유 결합이 형성이 된다? 극성 공유 결합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전기 음성도가 큰 쪽으로 치우치니까 부분적으로 전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 치우친 쪽이 무슨 전하?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가 큰 쪽이 음전하, 작은 쪽이 양전하를 띠게 돼버리는 겁니다. 결국에. 그러면 이걸로 부분적으로 분자가 전하를 띠게 되고, 그래서 이 전하를 띈 것 때문에 분자의 극성 유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극성 분자인지 아니면은 무극성 분자인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기 음성도의 차이와 결합의 극성 여부를 보게 되면은 극성 공유 결합에서 형성된 두 원자의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전자가 치우치는 정도가 커지니까 전하량의 차이도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그래서 결합한 두 원자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대체로 결합의 극성이 어떻게 됩니까? 커지게 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고, 이 결합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분자가 띠는 상대적 전하의 크기도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면 아웃쪽으로 안 치우치잖아요. 그럼 차이가 크면 한쪽으로 점점 치우치죠. 일정 수준 이상 커지게 되면 치우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뺏겨요. 뺏겨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온 결합이 되는 거예요. 공유가 아니라, 이건 공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쪽에 한쪽이 너무 세서 아예 뺏겨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온 결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점점 극성이 커지고, 보통은 한 2.1 정도 차이가 나면은 이온 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결합한 두 원자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매우 크면은 전기 음성도가 작은 원자에서 전기 음성도가 큰 쪽으로 전자가 완전히 뺏겨버리기 때문에 이온 결합을 형성을 해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염소가 아까 얼마였어? 3.0이었어요. 나트륨이 얼마였냐면은 0.9였어요. 둘의 차이가 얼마예요? 2.1. 이러면 이온 결합. 네, 이런 식으로 차이가 커버리면, 네. 보통 1.9에서 이 사이 정도보다 넘어간다 라고 하면은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전기 음성도 차이에 따른 화학 결합의 종류. 일단은 무극성 공유 결합이 형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극성 공유 결합이에요. 그 다음에는 극성 공유 결합을 해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쳐요. 네. 차이가 1.9보다 더 커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뺏겨버리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들끼리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얼마나 크냐가 바로 이제 결합을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합의 이온성과 공유성으로 보게 되면은 보통은 금속, 비금속 결합은 어떻게 돼요? 이온 결합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요거. 여기서부터는 이온성이 50%가 넘어가 버리죠. 그쵸? 위로 가버리면은. 그러니까 얘 보면은 전기 음성도 차이가 뭐 여기서부터 1.5 이상부터 해서 쭉 가죠. 그쵸? 그래서 전기 음성도 차가 일정 수준 이상 커지면 뭐가 커져요? 결합의 이온성이 커지고, 이거보다 작으면은 공유성이 커지고. 근데 여기 HF 같은 경우 보면은 차이가 얘보다는 더 크지만 얘는 공유결합이 아니라 이온결합이 아니라 공유결합이죠. 왜? 이온결합은 금속 양이온하고 비금속 음이온이고, HF는 플로리나 수소는 비금속이니까 차이가 크더라도 이온성이 아니라 공유성이 더 커지게 된다라고 봅니다. 그럼 쌍극자와 쌍극자 모멘트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쌍극자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전자가 치우침으로 해서 띄는 상대적인 전하를 쌍극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의 분자에서 크기는 같고 부호가 서로 반대인 두 전하가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서 부분적인 전하를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분자에서, 그러니까 분자 안에서 부호가 반대인 두 전하가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서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상에 치우쳐서 띄게 되는 전하를 쌍극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HCl 같은 경우에 같은 한 분자 안에서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를 띄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원자 핵과 원자 핵 사이에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떨어진 상태에서 부분적인 전하를 띄고 있는 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치우친 거죠. 어디로 가버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는 이게 결합이 극성이 얼마나 클 거냐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일종의 벡터예요. 벡터. 예, 스칼라와 벡터에서 수학에서 얘기하는 벡터예요. 이렇게 벡터 값에 해당이 되고요. 두 원자의 전하량과 두 전하 사이의 거리의 곱으로 나타내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전하량은 뭐라고 보면 돼요? 전기 음성도의 차이. 그리고 R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공유 결합 길이.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 길이가 크고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클수록 쌍극자 모멘트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커집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무극성 공유 결합은 아예 뭐가 없기 때문에, 쌍극자가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 값은 0이에요. 그 다음에 극성 공유 결합에서 쌍극자 모멘트는 무조건 뭐가 안 나와요? 0이 나올 수가 없고, 쌍극자 모멘트 값이 크면 클수록 대체로 결합의 극성이 어떻게 돼요? 커집니다. 자,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는 이런 식으로 어느 쪽 방향이냐면은 음전하를 띠는 방향 쪽이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쪽으로가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게 돼요. 그럼 물 보세요. 물은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쌍극자 모멘트가 이 분자 안에 몇 개 있어요? 2개죠. 왜냐하면 이쪽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하나 이렇게 작용을 하고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평행 이동시키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벡터 합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로 나타낼 수가 있죠. 합쳐져 버리면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근데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정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인데 같은 원자이기 때문에 서로 잡아당기, 그리고 둘이 몇 도야? 180도죠.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죠. 네. 그렇죠? 그럼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돼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같죠? 네. 암모니아는 질소가 크니까 이렇게 입체 상태에서 가운데로 몰리면 이거 다 합쳐주면 뭔가 하나의 모멘트가 나오겠죠. 합벡터. 다 더해주면 결국에는 한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힘 자체가. 자,
그러면은 개념 확인 문제 6문제만 얼른 빨리 해봅시다. 자, 개념 확인 문제 풀어봅시다. 1번은 5, x, x, 5, 5입니다. 네. 그 다음에 2번은 두 원자가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할 때 각 원자가 띠는 부분적인 전하, 전기 음성도가 더 큰 쪽이 마이너스를 띠겠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서는 얘가 마이너스, 탄소가 플러스. 여기서는 플로린이 마이너스, 탄소가 플러스. 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결합의 극성이 가장 큰 결합은 전기 음성도 차이가 이 중에서 가장 큰 거. 네, 3번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은 같은 원자끼리 결합을 하는 거는 무극성, 얘는 극성, 얘는 극성 공유결합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분자의 극성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의 모형을 순서에 관계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공유결합이죠. 얘도 공유결합이고 얘는 이온결합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얘는 무극성, 얘는 뭐예요? 극성 공유결합. 얘는 무극성 공유결합. 얘는 이온결합. 이렇게 되겠죠. 전하를 아예 쌍자가 생긴 게 아니라 아예 전자 쌍이 잃어버린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다음 6번은 X55X입니다. 네. 그 다음에 뒤에, 자, 이제 루이스의 점전자식이라고 나왔어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이 원자과 전자를 좀 더 편하게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루이스의 점전자식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원소 기호 주위에 원자과 전자만을 점으로 나타낸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화학 결합을 간단하게 나타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릴 때는 뭐 원소 기호 상하 좌우에 한 개씩, 이건 뭐 그리는 사람 마음인데 선생님은 보통 뭐 A 옆에 그리려면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부터는 뭘 만들어요? 쌍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쌍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되고, 홀전자가 남는 경우, 질소 같은 경우는 질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머지는 전자쌍 안 만들면 그냥 홀전자로 놔두면 돼요. 홀전자는 각 원자에 포함된 원자과 전자 중에서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로, 이 홀전자가 실제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화학 결합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거고, 얘네들이 뭘 만들어낼 수 있다? 공유 전자쌍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원자과 전자는 족수만 따져주면 되는 거니까, 이 밑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그죠? 1족 원소들은 점전자식으로 1개, 2족은 2개, 13족 3개, 16족은 6개, 17족은 7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18족, 뭐, 네온이 돼버리면은, 네, 이렇게 8개가 꽉 차 있는 이런 상태로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루이스의 점전자식을 이용해서 분자를 보면은, 공유 전자쌍은 두 원자의 원소 기호 사이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비공유 전자쌍은 바깥쪽에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보면은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여기도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따라서 O2가 형성이 되어버리면 산소에서 이렇게 이중결합 걸고, 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플로린, 그다음 물 분자도 보면은 수소는 이렇게 단일 결합 하나, 그다음 비공유 전자쌍 몇 개, 산소 쪽에 2개, 다시 수소랑 단일 결합 하나. 예,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죠. 근데 우리는 보통 점보다는 선으로 그어서 표시를 해주는 게 좀 더 편하니까 그렇게 나타내 주긴 했지만, 점전자식으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공유 전자쌍을 개수로 표시를 해주는 게 맞아요. 자, 그럼 루이스의 구조를 보면
공유 결합을 편리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뭘로요?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결합 선으로 나타내주고, 비공유 전자쌍을 그냥 그대로 점을 찍어주던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생략을 해주는 식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됩니까? 루이스의 점전자식 구조식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선으로 나타내면 단일 결합은 선 1개, 이중 결합은 선 2개, 삼중 결합은 선 3개. 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여기까지는. 그죠? 그리고 이온은요, 루이스의 점전자식으로 나타내 주려면 원자의 루이스의 점전자식으로부터 이온의 전하만큼 점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더해줘 버리면 되는 거죠. 금속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려서 옥텟이 되는 거니까 현재 전자 껍질 안에 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표시 안 해주고,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자 껍질 전자를 얻어서 옥텟이 됐으니까, 그죠? 이렇게 점 하나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온 결합의 루이스 점 전자식은 양이온하고 음이온 구분하기 위해서 이온은 뭘로 표시를 해줘요? 대괄호로 표시를 해주고, 예, 대괄호 위에다가 이온에 뭘 표시를 해준다? 전하량을 표시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표시를 해주는 법 자체는 뭐 그닥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오케이? 네. 그러면은 요거 개념 확인 문제부터 뒤에 실력업까지 예,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개념 확인 문제 다 한번 맞춰보자. 자, 1번은 XX55예요. 자, 그 다음 2번은 1, 2주기의 비금속 원자 A부터 D의 루이스의 점 전자식을 나타냈다. 자, 그러면은 같은 1주기, 2주기의 비금속이에요. 임의의 원소 기호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럼 얘는 어차피 이 셋은 뭐가 될 수 없어요? 1주기가 될 수 없죠. 1주기는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으니까. 그쵸? 그럼 얘는 누구예요? 수소. 얘는 질소. 산소, 플루온 이렇게 되니까 전기 음성도가 제일 큰 거 누굽니까? D, C, B, A 이렇게 될 거고, 그럼 B2, D2의 공유 전자상 수는 B2 몇 개예요? 질소, 삼중 결합. 그 다음에는 D2는 F, 단일 결합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C 한 개와 A가 결합하면은 여기는 H2O가 되니까 가운데 산소, 그 다음에는 가운데 C, 그 다음에 A가 두 개 이렇게 결합한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 있어야 돼요? 두 개가 남아 있어야 되죠. 여기에 이렇게 A가 걸리고 여기에 A가 걸리고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공유 전자쌍 수는 몇 개? 두 개. 비공유 전자쌍 수도 몇 개? 두 개.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그러면 네. 2번에서 2번에서 그러면 쟤네는 쌍이 한 개씩인 거예요? 세 개죠. 비공유 전자쌍 B2 질소. 네. 동일 원자니까 지금 홀전자 몇 개야? 세 개. 그러니까 이렇게 걸려야죠. 그럼 이렇게 세 개. 얘는 두 개가 이렇게 걸려야지. 동일 원자끼리 결합을 했었을 때. 네. 두 개. 그 다음에 얘는 세 개, 두 개. 얘는 몇 개? 한 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2번, 4번은 자, 2주기 원소 X부터 Z로 구성된 분자 가부터 나의 루이스의 점전자식을 나타낸 건데, 전기 음성도가 YXZ래요. 2주기 원소 중에 Y,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순서대로 보면은 Z, X, Y 이런 순서가 된다라는 소리겠죠, 결국에. 그러면 전기 음성도가 여기서 누가 더 커요? 전기 음성도가 Y가 제일 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갈 텐데,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부분적으로 무슨 전화 띄겠습니까? 플러스 전화를 띄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누가 더 커요? X가 Z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겠죠. Z가 플러스
x가 마이너스잖아. 띄게 되겠죠. 나에서 x하고 z는 무슨 결합을 해요? 극성 공유 결합을 하겠죠. 서로 다른 원자끼리 결합을 했으니까 가에서 공유 전자쌍수는 몇 개예요? 여기 하나, 그래서 2개. 비공유 전자쌍수는 여기서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가는. 나는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그러니까 나가 가보다 더 적죠. 4개가 더 적다. 5번. 가하고 나를 루이스의 구조로 나타내세요. 그러면 가는 어떻게 돼요? x, y, y. 이렇게 해주면 되고, 얘는 z, x, x. 이러면 되겠죠? 6번. 염화나트륨의 루이스의 점전자식을 나타내었다. 자, 6번은 OOX입니다. 네. 그 다음에 뒤에 대표자료 분석. 자, 그림은 세 가지 화학 결합을 모형으로 나타냈는데, 가부터 다해서 성분 원소의 전기 음성도의 크기를 각각 비교를 하세요. 이거는 뭐 서로 같은 거죠. 여기서는 누가 더 큽니까? y가 더 크고, 여기서는 y가 더 크죠. 순서대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가부터 다의 결합의 종류. 가는 무극성 공유결합, 나는 극성 공유결합, 다는 이온결합.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가와 나의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를 비교를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를 비교를 하라고 했는데, 나하고 가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가는 무극성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나가 당연히 더 커야 되겠지, 쌍극자 모멘트는. 자, 그 다음에 4번은 OXOOX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그림은 이주기 원소 X부터 Z로 이루어진 분자 가와 나를 루이스의 전자점식으로 나타냈다. 자, 여기서 보면은 X가 몇 중 결합했어요? 3중 결합했죠. 아이고, 이렇게. 그럼 얘는 누구예요? 질소. 그 다음에 여기서 F는 단위결합. 단위결합, 여기 비공유전자쌍 2개 들어가 있죠. 가운데 산소, 양쪽 끝에 플로린. 이렇게 붙은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거는 누구예요? Z가 제일 크죠. 그죠? 7개로. 전기 음성도. 그럼 이 중에서 원자 번호 순서는 Z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엔 누가 돼요? Y가 되고, 그 다음에는 X가 되니까 전기 음성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2주기 17쪽인 플로린이 제일 커야 되니까. 그럼 X2, Y2, Z2의 공유 전자쌍 수, 얘 몇 중 결합이에요? 3중 결합. Y는 2중 결합. Z는 단일 결합.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OXOXO입니다.